소금 드시고 그 변화, 뭐 다양한 변화 있지만 가장 빨리 효과 보는 게 바로 그 야뇨증입니다. 밤에 화장실 안 간다, 뭐 통잠 잤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아침에 먹으면 좋다 그래서 먹었는데 너무 힘들다, 그런 분들은 드시는 시간대를 좀 바꾸는 것도 방법이고요.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그냥 소금물보다는 따뜻한 그냥 음양탕이나 뭐 맹물을 드시거나, 아니면 드신다고 해도 농도를 좀 연하게 해서 드시는 게 좀 더 이제 무리가 덜 가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제일 많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 저희 회원분 중에 이게 25개, 그러니까 75g이죠. 경악할 양인 거죠. 그거 먹고 사람이 괜찮아요? 막 이렇게 깜짝 놀라시거든요. 그렇게 한 6개월 정도를 드시고 염증이 이제 싹 사라진 거죠. 그래서 그 정도 드시려면은 그걸 다 물에 타서 드시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저 같은 경우는 과거에 좀 다양한 소금들을 먹은 시절이 있긴 했는데, 그때는 좀 생각만큼 소금을 좀 많이 먹기가 힘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천일염 같은 경우, 이렇게 뭐 좋은 천일염이 아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소금이 아닌 것들이 같이 있는 거죠. 사실 천일염의 구성 성분을 보면. 그런데 이제 이걸 잘 빼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신장이 작동을 잘하고 있을 때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그 외에 소금 아닌 것까지 같이 빼내는 게 좀 버거울 수 있습니다. 이 신장의 입장에서는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소금을 생각만큼 좀 많이 못 먹었고, 뭐 축염도 좀 다양하게 이제 먹고 가끔 먹기는 하는데, 제가 주로 먹는 소금은 용융소금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좀 취급하고 있는 소금인데요. 고마소금. 3g 단위로 이렇게 포장이 돼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3g 뜯어서 하루에 3개에서부터 한 5개 정도 필요할 때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소금을 이렇게 이동하거나 이럴 때는 좀 타서, 좀 보리차에 좀 타서 좀 자주 먹는 편인데, 그냥 맹물보다 잘 넘어가서, 그래서 타서 보통은 한 500ml 정도 되면 거기에 어떨 때는 한 포, 어떨 때는 2포, 그러니까 6g이 될 때도 있죠. 어떨 땐 3g 탈 때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동하면서 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따뜻하게 이제 소금차로 주로 먹고, 뭐 조격을 한다든지 이렇게 좀 몸을 좀 데우는, 예열하는 작업을 하면서 그렇게 좀 많이 마시는 편이고, 그리고 염증이 있을 때, 좀 요때가 조금 중요한데요. 염증이 있거나 좀 몸이 뭐 여러 가지 감기가 걸린다든지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 이걸 물에 타서 드시기는 물배가 너무 많이 찹니다. 예를 들어서 소금이 지금 내 몸이 한 30g 정도를 원해. 그러면 이거를 염도 0.9% 그 양 맞추려면 어마무시한 물량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배가 차서 다른 걸 먹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때는 설사가 일어난다든지 되게 몸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저는 이걸 털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마시고, 그래서 어떨 때는 한 번에 한 2개 이상 좀 털어놓고, 염증이 있을 때는, 그럴 때는 그냥 이런 상태로 소금의 상태지만 좀 잘 들어갑니다. 소금물이 아니어도. 그러면 어떨 때는 뭐 한 3, 4개 이상 먹힐 때도 있고요. 특히 염증이 많은 아토피라든가 실제 이 불을 막 꺼줘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 저희 회원분 중에 이게 25개, 그러니까 75g이죠. 경악할 양인 거죠. 그거 먹고 사람이 괜찮아요? 막 이렇게 깜짝 놀라시거든요. 그렇게 한 6개월 정도를 드시고 염증이 이제 싹 사라진 거죠. 그래서 그 정도 드시려면은 그걸 다 물에 타서 드시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털어넣고 드시고, 물로 이렇게 약 드시듯이 좀 삼키는 방법, 그렇게 좀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소금에 대한 오해를 너무 많이 하고 계셔서 책에다가 소금차라는 용어까지 써가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좀 자연스럽게 드실까? 차라고 말씀드리면은 드시지 않을까? 간간한 국물처럼? 그래서 소금차라는 용어를 제가 처음에 이제 그렇게 썼는데, 그런 방법으로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그렇게 드시면은 괜찮은데, 좀 더 많은 어떤 소금이 필요로 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다른 방법을 또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드시고, 물이랑 드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 본인이 좀 좋아하는 뭐 차류가 있다면
뭐 보이차라든지 감립차라든지 그런 거하고 또 같이 드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아침에 이제 자고 일어나면 뭐 소금 가글이나 이런 건 하는데 아침에 소금차를 저 같은 경우는 따로 먹진 않습니다. 네, 그러나 먹을 때도 있는데 그때 어떨 때냐 하면은 조금 컨디션이 그렇거나 염증이 있다든지 이럴 때는 아침에 소금차를 마실 때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대체로 이제 오후와 저녁에 좀 집중적으로 먹는 편이고 아침에 일어나서 변비가 있거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오전에 좀 드시고 밖으로 좀 짜내주는 거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한 분들은 아침에 이제 소금차 드시는 것도 괜찮고 만성적으로 염증이 좀 늘 있으신 분들, 염증에 시달리는 분들은 또 오전에 드시는 것도 괜찮은데 근데 제가 이제 꽤 20년 넘게 25년 넘게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케이스들을 워낙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오전에 소금을 드셨을 때 좀 힘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때 먹을 때는 괜찮았는데 오후로 가는데 왜 이렇게 힘이 쫙 빠지죠? 이게 왜 답답하죠? 뭐 이런 이제 반응들을 보이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침에 먹으면 좋다 그래서 먹었는데 너무 힘들다. 그런 분들은 드시는 시간대를 좀 바꾸는 것도 방법이고요.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그냥 소금물보다는 따뜻한 그냥 음양탕이나 뭐 맹물을 드시거나 아니면 드신다고 해도 농도를 좀 연하게 해서 드시는 게 좀 더 이제 무리가 덜 가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아침에 이렇게 여러 가지 주로 뭐 샐러드라든지 이런 것들 드시면서 거기에 그냥 추가를 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좀 섭취하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방법, 정답은 없습니다. 그게 뭐 꼭 아침에 소금차가 좋다, 뭐가 저녁에 좋다 그런 건 아니고 본인의 생활 패턴,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워낙 일찍 일어나시기 때문에 아침이라고 해도 새벽에 일어나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게 괜찮습니다. 좀 활동하시고 몸도 좀 푸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따뜻하게 한 잔 드시는 건 괜찮은데 만약에 이제 일어나는 시간도 굉장히 늦고 이런데 일어나자마자 좀 드셨을 때는 조금 부담되실 수 있으니까 본인 생활 패턴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예, 제 처녀도 연세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잠이 보약인데 야뇨증이 있으신 분들이 소금 같은 거 드시고 괜찮다는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많죠. 네. 여기에 대해서도 좀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소금 드시고 그 변화, 뭐 다양한 변화 있지만 가장 빨리 효과 보는 게 바로 그 야뇨증입니다. 밤에 화장실 안 간다, 뭐 통잠 잤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몸에 워낙 나이가 드는 과정 자체가 몸에 있는 수분이 빠지고 메말라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몸에 찌꺼기들은 계속 좀 쌓이고 근데 그것들을 배출할 수 있는 힘은 좀 딸리고 신진대사가 워낙 떨어지고 모세혈관들이 많이 막혀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몸이 염분은 부족한데 거기에 또 수분이 들어갈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의외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난 물이 안 먹혀 이런 분들 꽤 많으시거든요. 물이 안 먹히는데 자꾸 이렇게 뭐 TV나 이런 데 보면은 물 많이 먹으래 해서 막 억지로 1.5리터, 2리터 드시고 또 화장실 너무 자주 가시고 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약 드시는 게 많다 보니까 약 때문에 억지로 또 물을 드세요. 근데 이 약 드시는 것 중에 들여다보면은 이뇨를 시키는 약들이 또 꽤 많습니다. 그래서 몸에 있는 수분을 빼가지고 뭐 혈압을 조절한다든지 그런 약들이 꽤 있다 보니까 이뇨를 시키는 약이나 이런 거는 드시면서 그만큼 염분은 보충이 안 되니까 수분은 또 몸에 안 들어오고 그래서 주무시다가도 수분을 빼내야 되는 거죠.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 가시고 근데 소금차, 소금물 혹은 소금이 들어갔을 때 몸에 이제 염분이 들어가고 염도가 맞아지면서 내 몸의 입장에서 수분을 보유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소금이 주는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가 신장과 방광을 좀 튼튼하게 하면서 이 방광에 탄성을 주거든요. 그래서 오줌보가 이렇게 차도 이렇게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오그라들어 있어. 얘가 수분도 부족하고 긴장감도 높고 식어 있고 조금만 소변이 차도 나가. 그래서 이제 계속 내보내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야뇨증이 있으신 분들은 낮 시간에 뭐 드시는 것도 좋지만 그때도 드시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너무 임박해서는 말고 주무시기 전에 한 2시간 이전에 2-3시간 전에 좀 따뜻하게 소금차 드시고 주무시면 주무시는 동안 화장실 안 가고 편하게 아침까지 주무실 수 있는 그런 경우 있고 나는 소금 먹었는데도 화장실 가. 근데 전에는 3번, 4번 갔는데 그래도 한 2번 가.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농도를 조금 달리 하시거나 양을 조금 더 늘려보신다든지 몸이 원하는 만큼 항상 필요 충분 조건이 제대로 맞아야지 그때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절을 해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